마흔. 준비되었다고 생각해도 마치 벽돌 더미에 맞은 듯한 충격으로 다가온다. 사회는 성공, 안정, 경력의 정점이라는 그림을 그려준다. 그리고 우리 중 많은 사람들, 특히 남성들의 경우 정체성이 일과 너무나도 얽혀 있다. 우리는 공급자, 성취자이다. 우리의 가치는 종종 무의식적으로, 직업적 업적으로 측정된다. 그렇다면 당신을 정의하는 바로 그것, 그토록 열심히 노력했던 꿈의 직업, 이 짓누르는 무게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한때 당신이 가졌던 열정이 깜박이는 불씨로 줄어들고 매일의 고된 일이 영혼을 짓밟는 짐이 되면 어떻게 될까? 당신은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처음으로 스멀스멀 다가오기 시작했을 때를 기억한다. 갑작스러운 폭발이 아니라 마치 천천히 새는 것과 같았다. 나는 존경받는 로펌의 파트너였다. 모든 외부적 기준으로 볼 때 나는 성공했다. 코너 사무실, 인상적인 급여, 동료들의 존경. 내가 원했던 모든 것이었다. 어릴 때부터 갈망했던 모든 것. 아버지는 항상 남자는 제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이 내게 주입되었다. 그리고 나는 제공하고 있었다. 훌륭하게. 하지만 속으로는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다. 긴 근무 시간, 끊임없는 실적 압박, 끝없이 밀려드는 까다로운 고객들. 이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다. 더 깊고 더 광범위한 소진이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뻔히 내가 내일을 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두려웠다. 나는 성공했다. 하지만 기쁨은 사라졌다. 갉아먹은 듯한 의무감으로 대체되었다. 벗어날 수 없는 쳇바퀴에 갇힌 기분이었다. 물론 아내가 나보다 먼저 알아차렸다. 그녀는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 것처럼 보이는지, 아이들과 얼마나 적은 시간을 보내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하지만 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냥 바쁜 시기일 뿐이야. 라고 나는 말했다. 곧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았다. 바쁜 시기는 그저 길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압박의 연속으로 합쳐졌다. 나는 늦게 집에 돌아와 TV를 보며 저녁을 먹고 쓰러져 잠들었고, 깨어나면 다시 모든 것을 반복했다. 아이들은 자라고 있었고 나는 그 모습을 놓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부양하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실제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놓치고 있었다. 돌이켜보면 전형적인 징후들이 있었다. 먼저 냉소주의. 나는 모든 것에 대해 엄청나게 비판적이 되기 시작했다. 동료들, 고객들, 심지어 법 체계 자체까지.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내가 즐기지도 못하는 이 모든 힘든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감정적 단절이 있었다. 나는 그저 일을 처리하고 해야 할 일들의 체크 표시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내 삶에 진정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육체적으로는 그곳에 있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수백만 마일 떨어져 있었고 피로와 환멸의 안개 속에 길을 잃었다. 이것을 정말로 두드러지게 보여준 특정 사건 하나가 기억난다. 복잡한 기업 합병 사건이었는데 판돈이 높고 많은 돈이 걸려 있었다. 예전에는 내가 열정적으로 매달렸을 바로 그런 종류의 사건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저 감각이 없었다.
세부 사항에 관심이 없었고 결과에도 관심이 없었다. 그저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다. 회의에 앉아 동료들이 거래의 복잡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들으면서 마치 연극을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이 기억난다. 내가 참여자가 아닌 관찰자인 것처럼 이상하고 불안한 느낌이었다. 단지 큰 일들뿐만이 아니었다. 작은 일들도 마찬가지였다. 예전에는 법률의 지적 어려움, 전략적 사고, 문제 해결을 즐겼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주 작은 일조차 압도적으로 느껴졌다. 나중에 스트레스만 더할 것을 알면서도 일을 미루고 막판까지 미루는 나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마치 스스로를 방해하는 것 같았다. 신체적인 증상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밤새도록 잠을 잤는데도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끊임없이 피곤했다. 두통이 시작되었고 속은 항상 불편했으며 주변에 유행하는 모든 질병에 걸리는 것 같았다. 몸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나는 너무 바빴고 일에 너무 집중해서 듣지 못했다. 한동안 술에 더 의존하기 시작했던 기간이 있었다. 퇴근 후 긴장을 풀고 압박감을 해소하기 위해 몇 잔씩 마시는 정도였다. 휴식을 취하는 방법으로 시작했지만 곧 습관이 되었다. 완전한 알코올 중독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의존하고 있었다. 다루고 싶지 않은 감정을 마비시키는 방법이었다. 돌이켜보면 내가 번아웃되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 부양해야 한다는 압박감, 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남자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너무 사로잡혀서 모든 경고 신호를 무시했다. 그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저 밀어붙이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더 나빠졌다. 마침내 이 문제에 직면하게 만든 것은 어떤 극적인 파국이 아니었다.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더 미묘한 무언가였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다. 나는 소송 서류 작업을 해야 했지만 도저히 할 수가 없었다. 책상에 앉아 화면을 응시하며 압도적인 공포감을 느꼈다. 그때 갑자기 아들이 들어왔다. 당시 10살쯤이었을 것이다. 그는 자기가 레고로 만든 것을 내게 보여주고 싶어 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짜증을 냈다.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지만 가혹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얼굴 표정을 보았다. 상처, 혼란. 그리고 그 순간 나 자신을 보았다. 내가 무엇이 되었는지 보았다.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정서적으로 접근 불가능한 아버지가 된 모습을, 일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소홀히 하는 남자가 된 모습을. 그것이 계기였다.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다. 내가 일에 접근하는 방식이 문제였다. 내가 일에 잡아먹히도록 내버려두는 방식이 문제였다. 나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도. 쉬운 과정은 아니었다. 시간과 많은 자기 성찰이 필요했다. 나는 문제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나 자신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내가 번아웃되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아내와 이야기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그저 내 감정, 내 두려움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있었다. 마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나는 내 행복을 우선시하기 시작했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시작했고, 심지어 일주일에 몇 번 달리기를 하는 정도였다. 그것은 머리를 맑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고, 직장 밖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잠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노력했다. 그리고 술을 줄였다.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음주에 더 신중해지는 것이었다. 나는 직장에서 선을 긋기 시작했다. 이것이 아마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을 것이다. 거절하는 법, 위임하는 법, 우선순위를 정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은 몇몇 일을 끝내지 못하더라도 적절한 시간에 퇴근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것은 밤에 휴대폰을 끄는 것을 의미했고, 그래야 실제로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었다. 나는 취미 생활을 다시 발견하기 시작했다. 일이 내 삶을 장악하기 전에 즐겼던 것들. 기타를 다시 잡고 책을 더 많이 읽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지역 등산 동호회에도 가입했다. 기대할 만한 무언가, 일과 관련되지 않은 무언가를 갖는 것이 중요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과 다시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아내와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했다. 다시 가족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 시작했고, 주말 나들이를 갔으며 아이들의 스포츠 경기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완벽한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현재에 존재하는 것이었다. 거기에 있는 것, 정서적으로 이용 가능한 것이었다. 빠른 해결책은 아니었다.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실패의 순간들도 있었다. 하지만 계속 노력했다. 천천히, 점차적으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나는 더 활기차고, 더 몰입하고, 더 현재에 존재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기쁨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도. 돌이켜보면 번아웃은 단지 직장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내 관한 것이었다. 내가 삶을 사는 방식에 관한 것이었다. 내가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있던 기대, 내가 스스로에게 가하고 있던 압박에 관한 것이었다. 남성으로서 나 자신을 정의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었다. 제공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현재에 존재하고 아버지, 남편, 그리고 나 자신이 되어야 할 필요성에 관한 것이기도 했다. 나는 어려운 방식으로 교훈을 배웠다. 그리고 여전히 배우고 있는 교훈이다. 균형을 유지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 자신의 필요에 주의를 기울이는 끊임없는 과정, 지속적인 노력이다. 그것은 여정이지 목적지가 아니다. 옛 습관의 당김, 성취하고 수행하고 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남자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때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경고 신호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 나는 신체적, 정신적 필요 모두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 나는 도움을 요청하고 경계를 설정하고 내 행복을 우선시할 의향이 더 커졌다. 내게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남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재정의한 것이다. 단지 제공자가 되는 것만이 아니다. 현재에 존재하고 정서적으로 이용 가능하며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다. 전통적인 성 역할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나 자신에게 진실되는 것이다. 네, 재적응 기간이라고 부르자. 몇 년 후 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기억난다. 아버지는 일,
내 경력에 대해 물어보셨다. 그리고 나는 행복하다고 말했다. 내 삶에서 더 나은 균형을 찾았다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그러자 아버지는 약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아직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니?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버지, 저는 더 열심히가 아니라 더 현명하게 일하고 있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셨다. 아버지는 남자의 가치가 투입한 시간, 희생한 것으로 측정되는 세대에서 오셨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한다. 아버지는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야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게을러지거나 안주하는 것이 아니다. 목표를 추구하는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이다. 당신의 가치가 직함이나 급여에 묶여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일 너머에서 의미와 목적을 찾는 것이다. 또한 인생은 엉망진창이고 불완전하며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좌절, 실망, 예상치 못한 우회로가 있을 것이다. 괜찮다. 그것은 여정의 일부이다. 불완전함을 포용하고 실수에 웃고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에 관한 것이다. 내게 가장 큰 도움이 된 것 중 하나는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다른 남성들과 연결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우리의 고군분투, 두려움, 희망을 공유하는 것은 엄청나게 의미가 있다.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데 도움이 된다. 다른 남자들도 이러한 문제, 이러한 불확실성과 자기 의심의 감정과 씨름하고 있다는 것을 남자는 강하고 과묵하며 냉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 감정에 대해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감정이 있다. 우리 모두는 어려움을 겪는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도 괜찮다.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다. 취약해도 괜찮다. 사실 나는 그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 연결되는 것은,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취약한 순간들 속에서이다. 우리가 진정한 힘을 발견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순간들 속에서이다. 또한 중년은 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과도기이다. 성찰, 재평가, 쇄신의 시간이다. 더 진실하고 더 의미 있고 더 만족스러운 삶을 만들 기회이다. 젊음을 되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수년 동안 얻은 지혜와 경험을 포용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인생의 소박한 것들을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것에 관한 것이다. 숲속을 걷는 즐거움, 아이들의 웃음, 사랑스러운 포옹의 따뜻함,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에 관한 것이다. 현재의 순간을 살고 지금 여기를 감사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과거를 놓아주고 미래를 포용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자신에게 진실되고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삶을 사는 것에 관한 것이다. 당신의 목적, 당신의 열정, 당신의 소명을 찾는 것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자신에게 친절해야 한다. 연민과 이해심으로 자신을 대하는 것.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인생이라는 이 여정은 쉽지 않다. 하지만 그럴 가치가 있다. 모든 단계에서. 특히 완벽해야 한다는 필요성, 당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남자가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놓아주고, 진정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포용하는 법을 배울 때, 진정성, 취약성, 자기 수용의 순간 속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발견한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꿈의 직업, 어떤 외부적 성취, 어떤 성공의 척도보다 더 가치가 있다. 진실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당신이 되는 것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